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채초제를 뿌려주려고 합니다. 농촌에서 많이 쓰는 게 근삼이죠. 근삼이 채초제 중에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비교적 싼 가격에 풀이 잘 죽기 때문에 쓰는데, 이걸로 나무도 죽일 수 있죠. 드릴로 구멍을 양쪽에 2개 뚫고 한쪽은 근삼이 같은 채초제를 넣고 한쪽은 엔진 오일을 넣으면 거의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액 살포기, 가볍죠. 한 1리터에 물을 다 채워도 무게가 한 2-3kg 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걸로 채초제를 많이 뿌려주는데, 요 1리터면은 200리터 한 말짜리 분무기하고 양이 비슷하죠. 원액 살포기 스페인제입니다. 한 3년 전에 11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요 건전지를 2개 넣어야 됩니다. A형인가 하여튼 큰 거죠. 옛날 라디오에 넣던 건데 하나에 1.5V, 요것을 2개 넣어야 되는데 열고 닫기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요것을 개량해야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요 건전지를 사용하고 나면은 빼야 되죠. 계속 넣어 놓으면은 자체 내에서 액체가 흘러나와서 녹슬고 오래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빼줘야 합니다. 건전지에 넣고 뺄 때도 상당히 힘든데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개량해서 옛날 라디오 뒤에 건전지 넣기 쉽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아주 힘듭니다. 요것도 여기 이쪽부터 끼워 넣어야 되죠. 이쪽에 이렇게 먼저 넣고서 닫아줘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개량이 필수입니다. 하여튼 건전지 뚜껑을 간신히 닫았고, 이 제조 회사에서는 원액 1리터를 그대로 쓰기를 원하는데 하이로드라고 하죠. 하이로드 1리터짜리가 근삼이나 다른 제초제보다 좀 비싸죠. 그리고 원액을 넣으면은 아주 살짝 미세하게 묻어도 풀이 다 죽지만은 500ml짜리인데 150이나 200 또는 250ml를 1리터에 섞어서 쓰죠. 물에 섞어서. 그래서 150이면은 한 3번 정도 쓸 수 있고, 200이면은 2번 하고 100ml가 남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원액 쓰면 좋기야 좋죠. 그렇지만은 되게 150에서 200 정도 물에 타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실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2월 달에 카스론 잎지 한번 뿌리고, 지금 4월 26일이죠 오늘이. 4월 말인데 그래도 또 풀이 올라오죠. 한 번에 풀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또 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독하게 200ml 원액을 탔고 여기다 물 800ml를 섞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끼워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뿌려주면 됩니다. 물에 탄 제초제를 이렇게 병에 넣어 주고서 고무밴드를 이렇게 잠가 줘야 되겠죠. 그래야 제초제 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겨서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잠가 주고 이제 들고 가서 뿌리면 되겠죠. 한 가지 점검할 것은 건전지 넣고서 한번 이것을 켜봐야 됩니다. 과연 모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돌아가죠? 안 돌아가면은 건전지가 다 닳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지를 새거로 바꿔 껴줘야 됩니다. 하여튼 요것은 닫기도 힘들고 열기도 힘들고 개량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요것을 어깨에 메고 가면 되겠죠. 어깨 끈입니다. 채실인데 채실이 종친들이 모여서 1년에 서너 번 모이죠. 향사라든가 1년 마무리 하면서 또 모이고, 많이 모여봤자 2-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 밟을 일이 거의 없죠.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은 겨망초가 한여름에 3m씩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보기에도 남사스럽고 좀
창피해 하죠, 종친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2월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카스론 잎제를 눈 올 때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4월, 6월, 7월에 제초제를 뿌려주지 않으면은 풀이 한 번에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다 다르죠. 풀도 종류에 따라서 올라오는 시기가 다르죠. 그래서 2월 달에 제초제 뿌렸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때 안 뿌렸으면 훨씬 많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액 살포기로 한 2번 정도 뿌려주면은 이 150평 정도 한 4월 말이니까 5월, 6월 정도까지는 이제 풀이 조용하죠. 그 다음에 6월에 한 번 더 뿌려주면은 풀이 거의 없는데, 7월에 또 엄청 올라오죠, 한여름에. 그때 한번 해주면은 1년에 한 4번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당에 풀이 없지. 관리가 안 되면은 뭐 잎풀 저풀 개망 쪽까지 뭐 3m씩 올라오면은 예초기로 쳐도 한 2시간은 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초제를 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와서 풀 뽑기도 그렇죠. 옛날 같으면 뭐 호미로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금방 뽑겠지만은 하여튼 풀 관리가 힘듭니다. 다니면서 뿌려주면 됩니다. 이런 속도로 뿌려주면은 풀이 죽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가볍고. 풀이 많아서 천천히 걸었더니 지금 1리터 다 사용했죠. 원액 200ml에 물 800ml를 섞어서 1리터 제초액을 전부 뿌렸습니다. 한 병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가면 되는데 풀이 많아서 오늘 좀 천천히 걸었습니다. 풀이 장난 아닙니다. 1년에 서너 번 제초제를 뿌려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땅을 밟아주지 않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뿌려줘야 됩니다. 아울러 제초제 뿌리는 시간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가 제일 최적이죠. 그리고 아침에 놓쳤으면은 저녁에 좀 뿌려주면 되고, 이 일기예보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6시간은 지나야 100%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 3일 지나면은 잎이 누렇게 죽기 시작하죠. 제초제를 뿌렸는데 한두 시간 후에 또 비가 많이 왔다 하면은 10%도 안 될 겁니다,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기예보를 보고서 아침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폭은 좌우로 이렇게 천천히 좌측 1m, 우측 1m, 저는 한 2m 정도 폭으로 보통 걸음으로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들은 밤새 머금었던 물을 또 뱉어내죠. 아침에 뱉어내는데, 아침에 풀 보면은 이슬 같은 것이 나와 있죠. 그것을 일액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액 현상. 그때 뿌려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햇볕이 나면은 물을 마셔야 되죠. 풀이 물을 마시면서 제초제 묻은 것을 같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에 내려가 죽게 되는 원리입니다. 한삼이 200ml를 물 800ml를 섞어서 지금 뿌리고 왔죠. 이제 300ml 남았으니까 이것을 나누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150ml씩 다시 물 850에 섞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00ml 가지고 근삼이 한 병에 3번은 쓸 수 있죠. 원액으로 쓰면 한 번뿐이 못 쓰지만은 원액도 1리터니까 2병이 필요하죠. 150ml 플러스 물 850ml 해도 죽습니다. 좀 하루 이틀 늦게 죽어도 죽기는 죽기 때문에 3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면서 잠가주면 됩니다. 병을 잡아야 되겠죠. 병을 잡고서 이렇게 위쪽을 돌려주면 잠가집니다. 꽉 잠그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무밴드를 채우고서 또 뿌려주러 가면 되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만 뿌려주면 제실 마당은 제초제를 다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월에 카스론 잎제를 눈 오는 날 뿌린 다음에 2달 만에 풀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원액 살포기로 오늘 뿌려줬습니다. 제실에 붙어있는 250여 평
밭가에 또 이렇게 풀이 많죠. 그래서 이쪽 양쪽 밭가에 제초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밭 안에도 일부 풀이 있죠. 그것까지 원액 살포기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태망이 질기죠. 해태라는 것은 김을 말하죠. 김 양식하고 남은 그물을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죠. 50m에 폭 1m 80에 3, 4만원에 사서 이렇게 하면은 고라니가 걸리면 빠져나가지를 못하죠. 멧돼지가 해태망을 치고 들어오기 힘듭니다. 멧돼지가 힘이 좋긴 좋지만은 결국 끊어내기는 끊어내지만은 발버둥 칠 때 사람한테 발견되면은 멧돼지도 결국 사살당하죠. 사살당하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맞아 죽을 겁니다. 못된 멧돼지. 하여튼 죽어도 싸죠, 농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해태망도 한 3년 지나니까 많이 삭어가면서 약해지죠. 한 3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태망이 엄청 질기기 때문에 노로 사슴은 100% 걸리면 죽습니다. 이 밭가에도 또 풀이 많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액 살포기가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이 하우스 터널에 수박, 오이, 카사바나나, 참외 등을 걸쳐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축분으로 이렇게 퇴비를 주었고 5월 달에는 심어야 되겠죠. 이쪽은 저번에 고사리가 엄청 퍼져 있어서 캐다 옮겨 심었는데 아직도 뿌리가 남아 있죠. 이것을 캐다가 고사리 밭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줄에는 내일 또는 모레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사리가 다 파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남아 있죠. 이것도 캐다가 저쪽 고사리 밭 쪽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실과 밭 250여 평에 대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새싹들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20리터짜리 분무기로 뿌리려면 한 60kg 정도의 무게를 짊어지고 뿌려야 했죠. 그러나 단 2, 3kg짜리 가벼운 원액 살포기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초제를 뿌려줬습니다. 이 밭가에 아주 자풀이 엄청 크죠. 이것을 싹 죽여야 농사가 편합니다. 올해는 이쪽에 응두소리태를 심을 계획입니다. 응두소리태는 6월 말에 심죠. 적심 단근해서 지중 녹화해서 아주 모종을 잘 키워서 여기다가 응두소리태를 올해 처음 심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귀족소리태로 풍년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부터는 귀족소리태보다 더 귀한 응두소리태를 풍년으로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뭐 도라지, 일당기, 잔대, 더덕 등 약용식물로 많이 심어놨죠. 소고기 맛이 난다는 눈개성마도 심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눈개성마 맛도 보겠죠.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초제를 뿌리면서 이 약용식물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